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호사랑. 성재 새엄마가 은호의 간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이 지역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기사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질투 같았어요. 좋아하는 여자의 친엄마가 재벌가 사모라니 묘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하나씩 읽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는 조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성의 이름 옆에 전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다는 문장을 발견한 순간 지역의 눈은 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한우진이라는 것을 본 뒤로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이름이 울렸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봐도 회사도 학교도 나오지 않고 딱 끊긴 몇 개의 기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역은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생일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문득 카페에서 웃으며 생일 얘기를 하던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선배 저 4월 15일이에요. 엄마가 벚꽃이랑 같이 떨어졌다고 맨날 놀려요. 그때는 귀엽게 듣고 말았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날짜가 한우진이라는 이름과 겹쳐지면서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다시 검색창에 한우진 생년월일을 쳤고 기사 한 구석에서 똑같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쌍둥이일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지역은 더 이상 혼자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대학 동기 윤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한데 간 이식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 준우는 졸린 목소리로 받았지만 간 이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잠이 달아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여자가 되려면 혈액형 검사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하고 온갖 정밀 검진을 다 해야 한대. 그 결과가 나오고 수술 준비까지 하려면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가족 그것도 형제자매나 쌍둥이면 적합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달력을 펼쳐보는 순간 지역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가 처음 은호에게 접근한 날을 떠올려 날짜를 세어보니 한 달이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검사가 끝났고 결과도 나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호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건강검진 정도로 알고 피를 뽑고 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새엄마에 대한 의심을 친구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 성재에게도 악몽이 될 것입니다. 야, 이 시간에 전화해서 장난이면 진짜 죽는다. 졸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성재는 곧 지역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새엄마가 은호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야겠다. 농담 아니야.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처럼 농담을 던질 틈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뜨거운 캔커피를 들고 앉은 성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지. 은호 친엄마가 고성이이고 고성이 전 남편 사이에 한우진이라는 아들이 있고 둘이 생일이 똑같고 그 아들이 지금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 달 넘게 검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은호라는 거지. 지역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재가 새엄마를 의심하게 된 순간 어린 시절 기억들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깊은 밤 회사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는 아버지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던 새엄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했고 교양 있었고 웃을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계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재는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은 그 계산에 맞춰 움직이는 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고 인정하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결국 성재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어차피 언젠가는 이 사람과 제대로 싸워야 할 날이 올 줄 알았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내가 옆에 있어라. 나 혼자면 끝까지 못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지역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바로 박진석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가 두 청년을 맞이한 오전, 그 집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 한가운데 앉은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가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성재는 차를 권하는 말도 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지은호 아시죠? 클라이언트라서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어머니, 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성이의 눈동자가 그 순간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의미 없다는 걸 안 듯 그녀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고성이에게도 새삼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지은호는 내 딸이다. 그 말은 오랫동안 닫아 걸어둔 서랍을 여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성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우진은요? 진짜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원에 있습니까?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 상태가 어떤지 묻는 아들의 눈빛을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양평 병원에 입원해 있다. 간이 거의 망가진 상태고 이식이 필요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거칠었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은호를 공여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찾으신 겁니까? 공여자라는 단어에 고성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야. 우진이는 오빠고 가족끼리 서로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역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도와달라는 말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검사부터 시켜놓는 건 다릅니다. 세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양평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대화를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병원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본 고성이는 손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말라갔습니다. 우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 그리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고성이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 우진이가 위태롭단다. 성재와 지역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 남자의 마음을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카페에서 바쁘게 손님을 맞던 은호는 두 사람이 다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성재는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오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오빠가 지금 많이 위태롭대. 지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지역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지금 안 가면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라는 존재가 어색하게 다가오는 와중에 위태롭다는 말이 덮쳐 오자 은호는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인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겠다는 선택은 애초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카페 직원에게 잠깐 부탁을 하고 앞치마를 풀어놓은 뒤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침묵만이 엔진 소리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지은호를 바라본 한우진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우진은 문 앞에 서 있는 은호를 알아보고 힘겹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호야. 그 두 글자는 숨이 가라앉는 소리와 함께 나왔지만 은호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우진아. 은호가 다가가자 고성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너희 둘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니? 우진이 양 볼을 힘주어 움직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은호는 내 대학 친구야.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 우진과 은호가 서로를 친구라고 설명하는 동안 지혁과 성재는 뒤에서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였다고 말했고 서로의 꿈과 비밀을 나누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친밀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친밀함은 피가 이어진 남매라서 더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났을 때 복도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의학적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입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는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던 은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친엄마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지은호는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고성이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부탁해도 되니? 우진이 좀 살려줄래?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 막 귀에 익어가는 순간 그런 부탁이 붙어서 나오자 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절 찾으신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검사들 다 이식 때문에였어요. 은호가 묻자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장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은 은호를 30해 동안 지켜온 양엄마 정순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설거지를 하던 정순이는 다급하게 들어온 이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혁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은호 친엄마가 간 이식 얘기를 꺼냈어요. 쌍둥이 오빠가 간이 망가졌고 공여자로 은호가 가장 적합하대요. 정순이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애 간을 떼어 가겠다고요. 하지만 지혁이 병원 상황과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결국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이의 머릿속에는 은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고열에 떨던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밤. 알바비를 모아 학교 준비물을 사주던 새벽.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울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에 친엄마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와서 엄마라고 하면서 우리 애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냐? 말하면서도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두 엄마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조용한 식당 안이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섰을 때 정순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치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진이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의사가 말아길 시간이 별로 없대요. 정순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순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30해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의 몸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은호 열나서 밤새 간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등록금 안 모일까 봐 새벽마다 시장 나가서 허리 끊어지게 일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고성이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고성이의 절박함과 정순이의 분노가 부딪히고 있을 때 문이 다시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양엄마 부르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순이가 화들짝 돌아보자 고성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엄마의 사이에 서게 된 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결정했어요. 오빠 도와줄게요. 수술 받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자 두 엄마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먼저 양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허락하면 할게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게요. 나 혼자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순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해? 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욕할 수 없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엄마. 나 그 얼굴 봤잖아요. 내 친구였고, 이제는 오빠라는 사람 얼굴. 그냥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결국 정순이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허락할게. 대신 조건은 나도 있다. 수술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 은호는 계속 내 딸이다. 성도 안 바꾸고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도 하지 마라.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빼앗을 생각 없다고. 오히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박진석이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수술 날짜가 잡힌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한 그는 벽에 기대 있는 사람들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강한 간 질환으로 입원해 있었던 일, 고성이가 그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처리하려 했던 일, 전 남편과 사이에서 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딸이 지은호라는 일,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우진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다는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설명이 이어질수록 굳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긴 거야.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에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간 아니다. 우선 아이들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 정리하자.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냉기가 분명히 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밤 병원 옥상에서 새 청춘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같은 불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 선 이지혁은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옆에 서 있는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섭지? 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거든요. 박성재가 한쪽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수술 끝나고 흉터 남으면
그거 보기 싫으면 나한테만 보여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두 남자의 말 속에는 각자의 사랑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보다 은호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역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사람만 돌아와라. 고백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성재 역시 합장을 한 채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새엄마를 의심해야 하는 아들로 살아왔던 세월.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복도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지은호에게 수술실로 이동하겠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지금이라도 싫다고 말하고 돌아서도 된다.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금방 돌아올게요. 병실 냄새에 지겨워질 정도로 오래 살아줄게요. 고성이도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그래도 정말 고맙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켜지는 순간 각자의 가슴에 있던 말들은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정순이와 고성이 그리고 박진석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와 지역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며 기도와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누구도 시계를 제대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지은호 씨 간 일부를 떼어 이식했고 현재까지는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지은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어. 내가 눈 뜰 때까지 여기 있을게. 절대 어디 안 가. 고성이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은호야, 이 못난 엄마가 평생 두 사람한테 빚졌다.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한우진의 침대 옆에는 박성재와 이지혁이 번갈아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야, 우진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눈 떠서 누가 내 간 살려줬는지도 알고 살아라. 괜히 모른 척하고 멋있게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듣던 지역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살아나면 둘 다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할지 그게 더 고민이지. 수술이 끝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두 사람은 아직 완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간간히 의식을 찾았다가 다시 잠들었고 우진은 미세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일도, 전 남편과의 관계도,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날의 어리석은 선택도 모두 털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쉬이 굳은 표정을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향해 어깨 한번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순이와 고성이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당신 보면 화가 치밀어요. 근데 우리 애가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누워있으니까 이제는 같이 버텨야 할 것 같아요. 고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엄마니까 애들이 눈 떴을 때 싸우는 얼굴보다는 같이 웃는 얼굴 보여줍시다. 며칠 뒤 지은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눈을 떴을 때 병실은 조용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선배,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어지럽지? 은호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저. 엄마랑 선배들이랑 다 보이니까. 그녀의 첫마디는 농담이었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한우진은 아직 깊은 잠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진이 언제 눈을 뜰지, 깨어난 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술 이후 견한 가족들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지역 박성재 지은호 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날들을 지나며 이들의 인생이 더 이상 화려한 날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날들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선택의 무게가 이제 막 진짜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